저는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전례 없는 한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는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들, 이른바 엠파스들은 집단적이고 깊은 각성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어린 시절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야 했던 이야기, 참고 적응하고 자신을 억누르며 타인을 섬기고 자신의 필요를 가르쳤던 그 서사는 이제 피할 수 없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오래된 방식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필사적으로 익숙한 패턴을 붙잡으려 해도 그 낡은 틀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이동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은 칼 융의 저작들 속에서 미묘하게 묘사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개성화 개념에서 이것은 위대한 분리, 내면의 균열, 심리적 전환점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을 보호하고 구해주었던 생존 메커니즘이 이제는 심리적 감옥이 되고 안전을 제공하던 것이 오히려 숨막히게 만드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익숙함에 머무는 고통이 미지로 나아가는 위험보다 더 참기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엠파스라면 이미 이 과정을 내면에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깊은 불안,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감각, 거의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분명한 깨달음이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 재구성되고 의식은 한때 유일한 집처럼 느껴졌던 한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여러분의 한 모습은 극적인 소란 없이도 조용하고 피할 수 없는 작별 인사와 함께 물러나며 더 진실하고 온전한 일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을 짊어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균열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담아내는 감정적 그릇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아주 이른 시기에 여러분은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 시스템은 긴장과 혼란, 혹은 억눌린 침묵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독, 정서적 냉담함, 불안정, 두려움, 공격성, 혹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조용한 고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는 누군가가 버텨야 했고, 지탱해야 했으며, 직관적으로 안정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계 구조 때문에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어를 읽기 전에 분위기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인이 이해되기도 전에 긴장을 감지했고, 위험이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느꼈습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앞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었고, 다른 일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갈등을 중재하며, 책임을 떠안고, 심지어 잘못이 없어도 사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적 짐을 짊어진 사람, 사라지는 대가로 필요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된 거죠. 한때는 여러분을 살려주었던 이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2026년, 이 낡은 전략은 완결을 향해 갑니다. 처벌이 아니라 해방으로, 상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으로, 너무 오래 살아있을 허락을 기다려 온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의 중심을 바깥으로 옮겨 타인에게 제공하는 유용성에 두어왔습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자신의 심리적 핵을 포기한 것입니다. 진짜 자아 대신 감정적 완충 장치라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충격을 완화하고 갈등을 끄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균형을 유지하는 존재로 말이죠. 오랜 시간, 이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감각, 소속감을 주었고 타인을 섬김으로써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략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만료되었음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워졌고 더 빠르며 더 강렬해졌습니다.
정보, 감정, 요구, 타인의 기대는 끝없이 증폭되었습니다. 한때는 생존을 도왔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낡은 지지 방식, 스스로를 지우며 적응하는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진화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끝없이 타인의 감정을 흡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안락함을 위해 계속 사라질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는 일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사라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붕괴가 아니라 단계 상승입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여러분의 옛자아는 더 이상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은 완수되었고 이제 더 통합적이고 온전한 여러분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융은 이 과정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어둡거나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기 위해 밀려났던 모든 것이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는 공격성도 잔혹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경계입니다. 분노를 느낄 권리, 불편함을 표현할 권리, 저항할 권리입니다. 공간을 차지할 권리이며 그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한때 부적절하다고, 불편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이제 표면 위로 떠오르고 더 이상 다시 억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칠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해 보세요. 수년간 견뎌왔던 것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불관용. 더 이상 잠재울 수 없는 내적 항의.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괜찮아라고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목소리. 이것은 냉소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융이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경계와 상태를 끊임없이 읽도록 설계된 신경회로는 약화되고 자각, 선택, 자기 조절과 관련된 영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존에서 존재로, 반응에서 의식적인 행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심리적 성숙입니다. 냉담함이 아니라 단단해짐이고, 단절이 아니라 내적 주권이며, 감수성의 상실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통제 아래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을 배반하는 것 같고, 한때 경멸했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공감자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연금술적 변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붕괴가 아니라 변화이며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더 차가워졌고, 더 단단해졌으며, 더 멀어졌다고 말하겠지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길들여진 여러분의 한 부분은 다시 예전의 무리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진정성 때문이 아니라 편의성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익숙한 그 감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단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고, 통제될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났으며, 타인의 평온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을 멈췄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위험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지배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타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온전함은 그들의 의존성을 비추며 여러분의 내적 지지는 여러분이 언제나 곁에 있고 언제나 접근 가능하며 언제나 타인의 짐을 대신 들어줄 것이라는 환상을 무너뜨립니다.
2026년은 단순한 시간의 이정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계 상태이며 주파수의 이동입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새로운 진동 속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사는 두려움, 죄책감, 의무, 그리고 생존의 에너지로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현실은 명료함, 선택, 자기 책임 위에 세워집니다. 이 두 주파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끝나야 하고, 그래야만 다른 하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결국 모두 새어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자기 희생과 억압으로 다져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존중 때문에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로 단단하게 빚어져 지속 가능하며 에너지를 담아도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분리입니다. 공감자가 익숙한 고통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두렵지만 충만한 삶으로 들어설 것인지 선택의 문 앞에 선 순간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닙니다. 반복된 고통과 진짜 삶 사이의 선택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용이 말한 심리적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반드시 재탄생을 선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모든 환상이 소진되고 진실이 정면으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서 이용당했는지, 어디에서 허용했는지, 어디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배신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에 두며 예라고 말했던 모든 순간이 떠오를 것이고, 그때마다 느꼈던 내면의 저항과 고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각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오직 해방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게 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무게는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깨달음과 함께 부모, 파트너, 과거의 환경을 탓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비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비난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에서요. 나는 여기에 참여했다. 그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필요해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고, 살아있는 것보다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핍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덕으로 위장한 중독입니다. 중독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며 대부분 그 희생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짜 사랑은 소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더 이상 편리한 존재가 되지 않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확장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줄어들기 전에, 맞추기 전에, 기쁘게 하려 애쓰기 전에 존재했던 바로 그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섬세하고 여전히 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타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되 그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하되 스스로를 지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책임인지, 도움이 구조로 변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연민이 자기 말살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진짜 연결을 위한 공간의 해방입니다.
2026년은 벌도, 시험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의 중독,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성장을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배신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것은 단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배신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삶으로,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사라질 필요가 없는 자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에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문턱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걸음입니다. 감히 내디딜 수 있다면 말입니다.